안녕하세요. 고비세 피터입니다. 오늘은 미 연준 그리고 미국 정부의 크립토 규제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미 연준 FOMC 미팅이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재밌었던 것은 일단 이 미 연준의 FOMC 미팅을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이 테이퍼링에 관련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구체적인 발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을 시작할 시기 에 대해서 한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한 6월쯤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타이밍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 이례적이긴 한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그렇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 지금 현재 미 연준이 시장을 개입을 해서 매달 미국 국채를 한 80조 원 어치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모게지 백드 시큐리티죠. MBS를 40조 원 정도 또 매입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매입량을 이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줄일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구체적인 타이밍까지 가이던스를 줬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이 싫어하는 건 이제 불확실성인데 구체적인 숫자를 공유를 함으로써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FOMC 미팅이 끝난 다음에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크게 이 테이퍼링의 우려 때문에 뭐 조정받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듯이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면이 좀 크지 않았나. 특히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는 이미 나온 지 좀 몇 달 됐습니다. 그러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도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테이퍼링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확정짐에 따라서 보통 릴리프 랠리라고 이렇게 영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다른 매체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제롬 파월의 임기 연장 여부이죠. 이분의 임기가 내년 1월 달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신임을 받을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월 달에 임기가 끝날 거면은 상원의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제 재신임이 되는 건데 상원의원들의 그 일정을 참고를 해봤을 때 한 9월 말까지는 이 재신임 여부가 결정이 돼야지 이제 1월 달에 이제 이게 실행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이분의 재신임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아요. 아마 시장은 재신임이 되면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된다면은 좀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롬 파웰 같은 분은 이제 비둘기파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둘기파라는 거는 이제 금리를 많이 완화한다든지 부양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재신임이 된다면은 뭐 일단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여론은 재신임 될 거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그렇게 리스크로 작용할 여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최근에 많이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원의원은 다른 분을 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약간 우려하는 것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워런 측보다는 저희는 제롬 파월 쪽을 밀어야지 가상자산 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은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트위터에다가 비난 댓글을 달면 예. 뭐 그분이 그쵸 알아들을 수 있게 영어로 설득력 있는 글을 달면은 뭐 조금이나마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그 규제 당국에 관련된 얘기를 좀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게리 갠슬러 SEC 그 위원장이 최근에 굉장히 규제 관련된 목소리를 여러 곳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또 이런 뭐 뉴스도 있었어요. 그 SEC가 지금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크립토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직접 SEC 직원들이 나와서 어느 한 프로젝트 리더한테 소환장을 그 장소에서 제공했다는 뭐 이런 트위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컨퍼런스를 주최한 주체가 이제 메살이라는 리서치 기관인데 그 리서치 기관의 수장으로 있는 라이언 셀키스라는 분이 이제 참을 때까지 참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상원의원 출마하겠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트위터에서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만 봐도 규제에 관련된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게리 갠슬러가 워싱턴 포스트와 라이브로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또 한 20분간 진행을 이틀 전에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게리 갠슬러의 스탠스를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관한 부분에서 지난번보다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포커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했죠. 스테이블 코인은 마치 그 카지노의 포커칩이랑
마찬가지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또 이제 대중매체에서는 이걸 헤드라인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에 관한 리스크를 우리가 조금씩 더 이제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규제 이퀄 악재 이렇게 생각을 한 경향이 있죠. 모든 규제가 다 나쁘다고.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모든 규제가 나쁘다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규제를 나쁜 규제라는 건 뭐냐면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규제들. 그래서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규제들이 나쁜 거고 잘 뽑아진 규제는 오히려 성장을 촉진시키고 더 가속화시키고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90년대 초반에 그 고오빌이라고 알려진 인터넷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 같은 거가 굉장히 좋은 예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규제는 악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실제로 이 업계에 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관행이 있었던 거는 분명히 사실이니까 그런 거를 없앰으로 인해서 이제 대중들의 신뢰도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업계가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게리 겐슬러 이분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크립토 자산이 증권이냐 아니냐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크립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증권이라는 라벨이 붙는 거를 되게 꺼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증권이라는 라벨이 붙는 순간에 따라야 하는 어떤 그런 의무들이 법적 의무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단 SEC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드는 프로세스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 빠르게 변하는 이 시장에서 대응을 하기가 힘들죠. 이런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가들이. 그리고 또 투자자들의 접근도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증권이라고 등록이 되는 순간 어떤 식으로 투자자들한테 제공이 돼야 되는지도 많은 이제 그 룰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전문 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더 대중들한테 공개하고 싶은 경우에는 더 많은 어떤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증권 등록을 해야 되니까 점점 더 비용은 커지는 상황이 되고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레귤레이션이라는 건 생겨야 되는데 아주 라이트한 레귤레이션이 생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라울 팔께서 이 게리 겐슬러 최근에 그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보고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쭉 적어내려간 거에서 제가 참고를 하고 재구성을 하는 건데 굉장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 터치한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서 어떤 이런 증권하고는 좀 다른 증권이지만 이거는 디지털 시큐리티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기존 증권과는 다른 되게 라이트한 프로세스를 규제에 포함을 해서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상품을 내놓고 대응하고 뭐 이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이 빠른 시일 내는 되지 않겠죠. 이거는 일종의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규제 당국과 협상을 통해서 밀당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소송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규제가 이제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유권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로 법정 판결을 통해서 뭔가 모호한 부분을 해소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서서히 이제 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뭐 이 과정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과정이 확립이 되고 나면은 이 업계가 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과정은 크립토 산업에는 뭐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머슬 파워는 크립토 업계가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로빙 파워도 다른 어느 산업 못지않게 점점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 중에도 크립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부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로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금력도 생기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FTX의 샘 뱅크맨 프리드 같은 분이 바이든 정부에 가장 큰 도네이션을 한 사람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로빙할 수 있는 파워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 관련된 뉴스 나올 때마다 너무 악재로만 생각을 하고 놀랄 필요는 없고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업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